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여행을 다녀왔더니 조금 피곤하긴 한데 며칠 동안 소식을 못 전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짧게 짤령 하나 찍어서 올리고 잠자리 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모습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2월 18일 날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은 전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일이 아니고 중국의 일이고 한국에도 조금씩 생겼다고 하는데 극동아시아의 일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부담 없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온 날 31번 확진자 이야기가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우즈베키스탄이 2월 1일자로 중국 직항 노선을 차단을 하고 3월 1일 전후에 대한민국과의 직항 노선도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차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즈베키스탄 국경 자체를 그때 차단을 했죠. 그때와 지금을 우리나라의 이번 팬데믹 상황에 대한 이미지, 정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보면 미국 ESPN이 KBO 한국의 프로야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거나, 또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매뉴얼들이 번역이 돼서 다른 나라에 쓰여지고, 사실 2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위기를 기회로 잘 살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이 돋보였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은 먼저 발생한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그 정책들이나 방역 시스템들을 잘 보고 배워서 바로바로 자신들의 시스템에다가 가져다 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거의 한 40일간 집 밖에도 못 나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중국에서는 사용했던 대책이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소득과 의료 시스템에서는 우리처럼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스럽지 않았나, 그런 측면들까지 생각하면 정부라든가 보건부의 선택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다. 그 결과적인 수치로 제가 이제 월드 오미터에서 나오는 전 세계 현재 확진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라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거나 사망자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국가의 인구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검사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 나라도 있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인구가 넘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3,400만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현재 확진자 수가 한 2천여 명 되니까 확진자 숫자라든가 사망자 숫자를 보지 않고 인구 대비로 한번 좀 봤었어요. 보통 이제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명당 2,000명, 3,000명, 4,0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거로는 인구 100만 명당 2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봤었던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우즈베키스탄은 100만 명당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될 거예요. 땅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인구 100만 명당 한 5, 60명 정도 수준의 그런 감염률을 보인 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고생한 부분들도 있고 정부가 노력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지휘계통이라든가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배워서 현실 국정 운영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동시에 발생했던 다른 자연재해들을 대처하는 모습들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정보를 감춘다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과대 포장한다거나 또는 있지도 않은 일들이 루머로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또 그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변 국가 그리고 관련 국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차쯤 되면서 체계가 갖춰져 나가는구나. 지난 한 2달 동안 기사들을 통해서 또는 현지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국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그런 신뢰도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도 현재 그 정도 규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 외에 다른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 힘든 일들이 새로운 국가 재건을 이뤄 나가는 기회의 발판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과 우즈벡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들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